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종목 진단과 또 시장에 대한 진단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부 말미에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미니 강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미국 CPI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CPI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 또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부도 역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이니까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쉬는 시간에 저는 이거 살 거예요. 저는 이거 살 겁니다. 이거 타이밍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댓글들 제가 확인했는데 그에 대한 타이밍과 그 종목에 대한 진단들 미리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의 의견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출석 체크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15마운틴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반올림 100%님과 불꽃 쫄보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쫄보님, 아까 1부에 제가 댓글 못 본 척했지만 봤습니다. 보라맨커님 미모가 예전 같지 않다. 예전과 같은 자체 발광이 나지 않는다. 예전의 전성기로 돌아와라. 이런 월요일 밤에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마구마구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도 다시 한번 분발해 볼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그런 이야기 옳지 않아요. 종목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벙벙님과 바람과 함께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한혜경님께서도 2부 출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수리님 2부도 시작이네요. 라는 댓글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 김영일 전문가님에 대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2부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가겠습니다. 자, 붕어빵 계란빵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9만 원이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네요. 흑전 예상인데 어떨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고요. 오늘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특히나 한국조선해양도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84,200원의 거래를 마쳤어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과연 이 손실을 좀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조선주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3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쪽도 그렇고,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들 다 보여줬잖아요. 한국조선해양도 조선해양이지만, 성광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태강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쪽 상당히 좋은 흐름들 많이 보여줬죠. 때문에 한국조선해양도 충분히 좋은 흐름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LNG 조선 쪽은 충분히 올해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환경 봤을 때 일단은 유가가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유가는 아마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이 에너지 인플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고요. 에너지 인플레가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LNG에 대한 감심도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LNG에 대한 관심도는 아마 올해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은 계속해서 이 실적에 좋은 흐름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더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이 앞선 매물 구간이겠죠. 이 앞선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85,000원에서 요 구간 뚫어주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충분히 85,000원을 뚫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앞선 매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85,000원은 그래도 한번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85,000원을 소화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매물대가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조선 오팡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저는 9만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1차 목표가로 잡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9만원 뚫어주면 또 95,000원 혹은 이제 1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조선 쪽은 계속해서 조금 길게 보되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조선 쪽은 조선 3사도 그렇고 조선 기자재 쪽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이 큰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먼저 장기적으로 보통 꾸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선 3사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강밴드나 태광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추가 기자재 뭐 한국카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급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서 우상향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은 조선주들은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천천히 길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길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10만원 위에 상당히 또 두터운 매물대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차 목표가를 10만원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제 10만원까지는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2차 목표가는 10만원 정도까지 갔고 1차 목표가를 9만원으로 갔고 이 9만원 도달 시에 저는 좀 시장의 분위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조선주는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조선주들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살짝 눌렸다가 또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조선주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되 일단 1차 목표가 9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수익 극대화 노리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금 천천히 움직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9만원을 바로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이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힘 모았다가 반등 나오는 그런 흐름을 기다려야 돼서 결론적으로는 눌릴 때까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9만원을 강하게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를 노려도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눌림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조선해양 일단은 긍정적으로 목표가를 보고 보유 의견 드렸고요. 1차 목표가 9만원, 2차적으로는 10만원입니다. 하반기 시장 상황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수익을 어떻게 또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종목에 대한 힌트, 앞으로 방향성들 확실하게 좀 든든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 나우이즈님 또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남이경희님께서 형일 전문가님 여전히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네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그쵸, 특히나 월요일에 김영일 전문가님 얼굴 하루 종일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오늘은 살짝 컨디션도 조금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주말 동안에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종목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거 신경 쓸 틈이 없도록 계속해서 종목을 계속 던져드리고 진단을 계속 해야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세요. 특히나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최근에 진단을 했던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 일주일 내에 방송에서 진단을 해드린 종목들은 조금은 더 시간을 두었다가 진단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린 종목이 오늘 당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한번 진단 영상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른 종목들 올려주시면 당첨될 확률도 높아지겠습니다.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상담 계속 열어줄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네, 목소리에 반갑습니다. 힘이 없으세요? 자, 전화 연결되셨으니까 저희가 힘낼 수 있도록 종목 진단 해드릴 거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해성 DS. 해성 DS.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66,664원인가 그렇고요. 네. 비중은 한 34% 정도 됩니다. 아,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이유가 있었군요. 이 종목이 네.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예,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계속 항보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언제쯤이나 좀 올라갈 수 있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네. 물타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생각이 물타기를 들어서요. 하실 의향도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성DS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내려오다가 좀처럼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계시겠죠? 네. TV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해성DS에 대한 진단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이에요.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해성DS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부품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네, 전화 끊긴 소리는 또 처음이라. 네. 어찌됐든 이제 사실 이 해성DS가 네. 이제 반도체 부품이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정반 산업이 어느 정도 좀 튼튼하게 이어져야지 업황이 괜찮아야지 또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PC나 그 다음에 뭐 휴대폰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가 작년에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성DS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악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이제 약간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해성DS의 이러한 움직임은 실적이 악화됐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이제 뭐 생산량을 감산을 한다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보니까 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해성DS도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업황이 작년에 가장 안 좋았지만 올해에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회복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오히려 증산을 해서 증설을 해가지고 조금 더 생산량을 늘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버텼다가 업황 회복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이제 움직임으로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를 또 과감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해성DS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단기적으로는 실적 악화 우려감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당분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이 주가가 또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1차적으로는 약 한 45,000원 구간, 2차적으로는 약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기는 하세요. 매수가가 조금 높기는 한데 일단은 이 매물 구간에 맞추어 가지고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해성DS가 이 구간에서 크게 하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고 다들 알고 계시듯이 전체적으로 이 정방 산업 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짚어주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매출 안정세가 그러니까 수요 안정세가 어느 정도 좀 보여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바닥 짚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해성DS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45,000원, 2차 5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차례는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45,000원을 뚫고 5만 원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때 되면 요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힘들 겁니다. 이 매물대가 워낙에 두터워서 5만 원 위로 바로 뚫고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일단은 요 정도 구간 왔을 때는 한 차례 비중을 축소를 했다가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현재 주가에서 굳이 추가 매수를 먼저 안내를 드리지 않는 건 비중이 지금 너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가에서 결론적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를 낮추려면은 비중이 70%까지 늘어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현재 주가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당장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약 한 45,000원을 한 차례 돌파를 해주고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수급이 동반되는 구간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해성DS는 고가에서 한 차례 탄력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나오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안 좋은 것들을 반영하고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인데, 보통 이렇게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상승이 출발할 때에는 이렇게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때문에 아마 해성 DS가 다시 한번 출발을 하는 시기는 이 구간에서 자리 잡다가 45,000원 구간을 한 차례 돌파해주고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수급이 동반되는 구간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수익 만회를 할 수 있는 5만 원 정도 구간에는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바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 차례 45,000원 돌파 후에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 빠르게 수익 만회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5만 원 정도 구간 났을 때 비중 축소한 다음에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입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고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적기는 하지만 큰 상승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 매수가가 또 워낙에 높으시고 또 비중도 무겁게 가지고 가시고 있기 때문에 45,000원과 5만 원 목표가를 통해서 비중 조절하시는 대응 전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고 계시겠죠?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같이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줄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월요일 시작을 종목 상담으로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든든하게, 특히나 이번 주 조금 불안한 시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든든하게 또 힘을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볼 종목은 아스트랄님께서 남겨주신 삼성 SDS입니다. 14만 원 매수가고요. 비중 10% 담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좀 가나했더니 또 밀리네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차트 모습을 보아하니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 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셨을 텐데, 다시 한번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보합권에서,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 반납하면서 12만 4천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또 14만 원 가격대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또 역시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종목인 만큼 삼성 SDS는 왜 이렇게 요즘에 변동폭이 커요?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서비스 사업을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기업이고요. 매출 영업이익 정말 이제 역대급으로 잘 나아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나 역대 최대 매출도 작년에 이제 기록을 해줬고요. 그런데 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반영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주가 자체도 그렇게 고평가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이제 상장 이후에 거의 이제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주가 자체도 그렇게 뭐 고평가된 구간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이제 크게 조금 형성되기가 힘든 그런 업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는 어느 정도 들고 가만 주시면 충분히 이제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삼성 SDS가 보게 되면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 12만 원 정도에서 저는 그래도 확연하게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많이 해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기간을 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이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에도 견조한 실적 성장세는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근처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가를 가져가도 충분히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황 자체가 시장의 관심을 그렇게 받기는 힘든 그런 업황이고, 그러면서 뭐 수급 자체도 그렇게 크게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뭐 큰 변동성은 보여주지 않고 지금 현재 조정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 12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좀 자리 잡는 모습을 봐야겠죠. 12만 원대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봤다가 삼성 SDI가 약간 이제 매수가 정도로 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시에는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 뚫어주지 못하게 되면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정리 쪽으로 이제 한번 잡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의 관심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크게 받기는 약간은 어려운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많이 저가 부근이고, 그 다음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종목 자체가 그렇게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는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한 차례 기회가 왔을 때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재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점 구간에서 재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삼성 SDS야 지금 워낙에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저가 부근이라서 충분히 또 저점에서 잡게 되면 수익은 가져가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한 차례 정리할 수 있는 구간, 매수가 정도 근처 구간 오게 되면은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채팅창에서 이제 배당은 잘 둔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배당 굉장히 잘 줍니다. 배당은 잘 주는 종목이기는 하나, 이 종목으로 이제 이 수익을 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라리 이제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매수가 회복은 가능합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타이밍 조언을 드렸고요. 다만 또 12만 원 지지가 되는지 지켜져야 된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섹터와 모든 종목들이 골고루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 SDS도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살짝 뒤로 물러나 있는 종목이고, 따라서 강한 모습들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그래도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삼성 SDS 오늘 물타기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 함께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의 가격대는 어느 때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자, 그 사이에 새곰지말님께서 살짝 등장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꼭 남겨주고 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또 늦게 오셨으니까 늦게 오신 만큼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고 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최근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지금은 순환매가 돌기는 도는데 섹터별로 순환매가 돈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지금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고 있는 시장이죠. 그만큼 여러분들 종목들이 그 순환매의 바람을 탈 수 있는지, 시장이 관심을 가져주는 종목인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지금 우리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보내줄 종목은 빠르게 또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들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든든하게 이 시장 버틸 수 있는 방법들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15마운틴님께서 제발 제 종목도 해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셨더라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0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재건 테마 너무 답답합니다. 실적과 재건 테마 등으로 작년 말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횡보가 길어서 너무 답답해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은 2%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8,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 테마에 대한 바람이 살짝은 쉬어가는 구간에서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시청자님께서도 지금은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10,000원대가 좀 과연 뚫어줄 수 있을지, 워낙에 또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기도 해서요. 이 테마를 다시 한번 좀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참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그러한 기업인데,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당장에 끝날 가능성이 거의 보이고 있지 않죠. 계속해서 이제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들어가는 것도 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아직까지는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서로 간의 의견차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의견차가 좁혀지기 전까지는 전쟁은 당장에 끝나기는 힘들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상당히 좀 크게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물론 정말 뭐 슬픈 일이지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는 살짝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하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를 살짝 이제 기다려야 될 텐데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은 먼 이야기다라는 점. 결론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이제 소강 상태 혹은 이제 뭐 휴전에 대한 스탠스를 좀 잡아가야 되는데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하 엔지니어링이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또 이 좋은 기업이죠. 점유율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 작년에 이제 이 수주 가장 또 이제 크게 달성한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제 이 수급의 상태를 보게 되면 도하 엔지니어링이 자, 일전에 한번 수혜를 받았을 때를 볼게요.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최초에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구간이었죠. 수급이 들어갔다가 고가 부근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그대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수급 모아서 수급 밀어넣고 또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하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느냐? 지금 현재 구간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도하 엔지니어링은 지금 이제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온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도하 엔지니어링이 제 기억으로 이때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또 한번 엮여서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네옴시티든 혹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든 네옴시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결론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약간의 휴전 스탠스로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두 이슈는 조금 더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하 엔지니어링이 결론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도 지금 사실 작년에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영업이익이 살짝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수주권들은 많이 다운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 테마단의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힘을 조금 더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도하 엔지니어링이 이 구간을 이탈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구간 그러니까 약간 8,000원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을 이탈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 모으다가 뭐 한 차례 이제 9,500원 정도까지 이제 뭐 소화 시도해주고 그러다가 또 이제 눌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도하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대응을 하기에는 수급이 이제 요 정도를 좀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부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다시 한번 들어와 주는 그러한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또 대응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한 9,000원 정도까지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도하 엔지니어링은 조금 더 길게 보고 수급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리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베스트는 일단 다른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2월달 그리고 아마 3월달 정도까지 2월달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될 거고 3월달에는 그래도 굴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하 엔지니어링은 조금 더 길게 보고 다른 종목을 좀 운용을 하다가 수급이 들어가는 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 눌림 구간의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도하 엔지니어링은 이 수급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다시 또 상세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8,000원 이탈하는 흐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하 엔지니어링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많으시네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만 바닥은 좀 지켜주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질문이 나온 게 그렇다면 우크라 재건이나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실제로 수혜를 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테마가 불었을 때 관련 종목들 정말 바람을 타고 상한가도
기사도 많이 나오고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나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 관련돼서 이제 이력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수혜를 많이 봤었고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유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실질적으로 해외 쪽에서 많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그게 또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네옴시티는 약간의 이제 이 불안정한 시각들이 있죠. 뭐냐면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빈살만 왕생자가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당성을 또 얻기 위해서 무언가 이 시진핑 주석처럼 시진핑이 3년을 위해서 제로 코로나가 사실 전체적인 모든 시각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지만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책을 내놨던 것처럼 빈살만 왕세자가 이 네옴시티라는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정당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정권에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를 좀 내세운 게 아니냐. 그러면은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시각도 살짝 섞여질 수 있는 게 네옴시티인 거고 그 다음에 빈살만 왕세자가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한 이력이 있었죠. 이전에도 MOU 맺고 간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재건 관련해서도 뭐 결론적으로 수주 따내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주를 따야지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건데 수주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기대감만으로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미리 예측을 하고 움직이는 거는 이 종목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수주 따내온 거 보고 그러면서 수급 본 다음에 패스트 팔로우로 움직이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지. 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무언가 눈에 보여야지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튀르키예 지진건이 나왔잖아요. 튀르키예 지진건이 나왔고 이 지진건이 원래 시장이었으면은 저는 상승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전에 네옴시티나 혹은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튀르키예 지진건도 그렇고 뭐 재건에 관련된 이슈나 혹은 이제 네옴시티 이슈는 이제는 완전히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와줘야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한 섹터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굳이 접근을 한다면 저는 이쪽에서는 당분간은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네옴시티 혹은 뭐 재건 쪽은 아예 접근을 안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핫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 뭐 그다음에 최근에 AI 쪽이 이제 많이 핫해지고 있는데 3월 달에 아마 중국 양회, 그다음에 IRA 가이던스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무지하게 뛰어오를 겁니다. 그리고 CPI 이후에 또 수급이 새롭게 들어가는 섹터들이 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재건 쪽이나 이쪽은 좀 논외로 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미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수급이 들어가는 시점에 패스트 팔로우를 대응하자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모멘텀이긴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단순한 테마인가 아니면 실체가 있는 기대감인가를 좀 가려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 후에 대응을 하면서 안전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꿀팁들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관련 sek터에서 좀 궁금한 종목들이 있으셨다면 같이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또 밤늦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MCNS인데요. SMCNC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073원에 15%입니다. 오, 최근에 이 종목 워낙에 핫해서 수익 잘 보고 계시는 구간이긴 한데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그제 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갖고 어저께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러게. 오늘 오전에 기다렸다가 네. 다시 오후에 5%를 더 추매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단이 네. 4,073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놓고 보니까 종가 마감 시간에 너무나 그 윗꼬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맞아요. 종가 마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게 좀
문의를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올라가는 거에 더 이제 비중을 실으셔서 수익 극대화를 기대를 하셨는데 오늘 이 윗꼬리가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수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수익을 더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SMCNC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보통 이제 오늘 같은 날에 SMCNC를 비중을 확보를 하셨다. 보통 이제 이러한 분들을 주식적인 용어로 야수의 심장을 보유를 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제 야수의 심장이냐? 일단은 SMCNC가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3,000원 정도 구간에서 놀다가 이제 5,500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전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고,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vs 이제 경영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과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금 약간의 대립 구도가 세워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이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을 하이브에 넘기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새롭게 이제 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경영진과 약간의 이제 좀 마음이 맞는 이런 의기투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이브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했던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떼어놓고 SM이 자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이브가 여러 레이블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뭐 가장 또 유명한 가수죠.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되어 있는 레이블도 갖고 있고, 여러 레이블들을 보유를 하면서 그 레이블 내에서 이제 가수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레이블처럼 이제 독립시켜서 운영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자체성을 좀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 입장에서는 사실 카카오와 합병이 되든 혹은 이제 하이브와 또 합병이 되든 뭐 시너지 효과는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국부펀드 지원 자금으로 사우디에서 이제 1조 2천억 정도를 자금을 지원받았고, 카카오가 엔터가 이제 새롭게 또 나타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제 시너지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하이브 쪽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SMCNC에 왜 이렇게 이제 수급이 몰렸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SM은 지금 현재 하이브가 12만 원, 주가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분을 채우겠다. 약간 25%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총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3월 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과연 어느 쪽이 조금 더 지분을 많이 가져가면서 최대 주주로 앉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확정이 될 거고, SMCNC 지금 당장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SM이 공개 주가가 12만 원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SMCNC나 혹은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심으로 갖고 있는 게, 사실 이 이슈가 워낙에 엄청난 이슈거든요. 엔터 3사가 기존에 이제 국건이 있었고, 하이브가 새롭게 참전을 한 형태인데, 하이브가 여기서 SM을 삼켜버리게 되면서 엔터 3사의 시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 공룡기획사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라, 사실 이 엔터 업황에 완전한 허리케인이 등장했다 정도로 업황이 완전히 바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흐름은 사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여전히 관심으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약간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은 이미 연속 3회 정도의 상승이 나온 구간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윗꼬리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전 고가 구간이 약 한 5,5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SMC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도가 무엇이냐? 일단은 이전 고점까지 올려요. 이전 고점까지 올리면서 앞서서 이 구간에 저는 매물대를 다 소화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후까지 물량을 내뱉으면서, 이 물량을 내뱉으면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야지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또 어느 정도 뱉어내겠죠. 이 구간에 이제 상당히 매물이 두텁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이 구간의 물량을 삼키기 위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윗꼬리를 그렸던 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이 SMCNC의 의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여기서 살짝 더 눌렀다가 이제 주주총회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 한번 접근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냐. 저는 오늘 저가가 약 한 4,8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4,800원 이탈 시에는 그래도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하게 그런 흐름을 예측하고 있기는 해요. 이 구간에서 오늘의 흐름이 완전히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이 앞선 구간을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가를 이탈하고 한 차례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자리 잡고 급등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고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 구간에서 정리를 안 하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4,800원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수익 보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굉장히 또 단타를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이제 접근 구간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4,8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또 당분간은 조정 장세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4,000원 정도까지가 아니라 약 한 3,000원대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800원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의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의 구간을 잡아갈 때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워낙에 큰 이슈고 그러면서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상승 이 윗꼬리도 저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흐름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4,800원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그런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구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전 고점 목표가로 대응하고 고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 관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오늘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상하게 네. 이렇게 해주셔서 아유, 좀 정말로 마음도 감사합니다. 편해지셨어요? 예. 다행이네요. 참고하셔서 수익 계속해서 가져가시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SMCNC 진단 도와드렸어요. 우리 자상한 김영일 전문가님의 진단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힐링까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오늘 저희 전화 연결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또 편안하게 받아주셔서 제가 오늘 조금 힐링이 되고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가볼까요? 정명자님께서 코미코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7,000원, 비중은 15%네요. 평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코미코 보겠습니다. 오늘 46,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57,000원까지 좀 많이 올라가야 되기는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코미코가 이제 반도체, 세정 혹은 이제 코팅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공정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이제 실적은 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적은 좀 견조하게 나올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업황이 괜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괜찮아져야지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많이 팔려야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는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코미코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코미코는 조금은 길게 보시면은 그래도 충분히 주가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매수가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매수가 부분이 55,000원 부근이신데 지금 다음 매물이 확인되는 구간이 또 딱 55,000원 구간입니다.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코미코는 뭐 견조한 실적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이 괜찮아질 시기는 저는 1분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지나가면서 재고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조금씩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길게 들고 가시면 충분히 매수가 근처에서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정도는 좀 길게 들고 갔다가 일단 1차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로 잡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로 잡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약 한 6만 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코미코가 결론적으로 상승 나오는 이 시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을 때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상승 나왔을 때 이 구간 근처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유하시면 매수가까지를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굉장히 또 풍성하게 채워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렸듯이 오늘 미니 강의의 주제는 시장에 대한 전망, 그중에서도 CPI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도 나왔었고 시장에서도 낙관론이 조금 더 강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요 기대감이, 자신감이 조금은 수그러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면 되는지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1월 달에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물가 안정, 그 다음에 1월 당시 고용지표도 지표 자체는 높게 나왔는데 임금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수요가 그래도 살아나고 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FOMC에서 연준 인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원자재도 하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시장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월 되고 보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죠. 원자재 급등 이야기 나오죠. 원유 급등 이야기 나옵니다. 에너지 인플레. 추가적으로 고용지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갖고 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가져왔거든요. 고용지표가 최근에 이제 51만 7천 건 증가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고용지표도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또 연준 인사들도 다시 한번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월 달에 좋았던 것들이 다 안 좋게 바뀐 거거든요. 안 좋은 게 추가가 된 게 아니라 1월 달에 좋았던 게 2월 달에 안 좋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저는 그 분기점이 CPI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최근에 오늘 이제 나온 이야기겠죠. 러시아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가 결과적으로는 원유 무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결론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원유 생산량이 결코 이제 적지 않은데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전쟁 자금줄을 억제하기 위해서 원유 가격 상한제라는 그리고 이제 원유로 인해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상품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가격 상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가격에 대해서 제한을 걸다 보니까 러시아는 감산이라는 무기를 빼든 거고 러시아가 사실 감산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중국이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중국도 계속 사주고 있죠. 인도도 사죠. 그 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등등 해서 팔 국가들은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가 사실 에너지를 무기화한다 해서 그렇게 크게 타격이 있는 상태는 아닐 겁니다. 때문에 이제 감산을 진행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러시아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시장에는 원유 인플레가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일전에 가장 크게 올라갔었던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아마 5월 정도 됐을 때 본격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기 시작을 하면서 $100는 무난하게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각종 원자재들, 뭐 광물, 뭐 구리, 히토류 등등 원자재들 급등 나오고 있죠. 때문에 이제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중국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산업이 재가동이 됨에 따라서 중국 산업 재가동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원유 수요도 증가할 거고 원자재 수요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상태에서 이번 CPI도 결과적으로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 달은 좋지 않은 것들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2350 정도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하면 한 2250 정도 구간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 뚫어주려면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호재가 나올 게 없습니다. 호재가 당장에 나올 게 없어서 일단은 조정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갖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지금 현재 최근에 상승 나오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일제히 조정이 나올 거고, 당분간은 중소형주 장세,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정 보게 되면은 3월에 양회, 중국 양회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잊혀졌지만 3월에 또 IRA 가이던스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회에 따라서 양회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IRA 가이던스 발표 내용에 따라서 IRA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뭐 IRA 가이던스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또 이 우호적으로 나오는지는 봐야겠지만,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뭐 이야기했었던 휴스텔 같은 경우에도 관계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해서 IRA 가이던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 저는 2월부터 3월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아마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음 수급이 들어갈 만한 섹터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이 나왔고, 뭐 AI, 최근에 뭐 디자인 하우스 등등, 뭐 최근에 또 오늘 조선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빠르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반도체랑 2차 전지도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주도주들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새롭게 또 수급이 받아가는 그런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중소형주 순환매에 집중을 해서 매매 전략을 꾸려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내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답답한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9시 투자의 신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2시간 동안 김영일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